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연이틀 빠지고 있죠. 하지만 테슬라는 역시 영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 럭셔리 시장 상반기 1위에 등극을 했고요. 오늘 좀 충격적인 하나의 문서가 또 나왔습니다.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를 고소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고소장이 공개가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고, 하반기 테슬라 주가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 될까요? 네, 오늘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롤러코스터 흐름이었어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0.95% 빠졌고 S&P 500도 0.92% 빠지는 하락의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유가가 많이 빠졌어요. 보시면 WTI 선물 가격이 95불까지 하락을 하면서 역시 경기 침체 공포가 투자 심리에 악화를 준 것 같습니다. 저번 주는 유가가 빠지면서 나스닥 주가가 큰 반등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제는 인플레이션 완화의 심리보다는 유가가 빠질수록 경기 침체 공포가 더 드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채와 달러 가격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국제금리가 내려가면 국채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죠. 특히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제가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를 그냥 반증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유로 환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유로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패러티, 그러니까 1달러가 1유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어제 장 전에 발표된 미국 6월달 소기업 낙관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소기업 낙관 지수는 중소기업들의 영업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다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역시 2분기 실적 시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초인플레 상황 속에서 기업 성적표 확인이 더 중요해진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은 유가가 빠지면서 에너지 주식도 다 빠졌고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흐름이었고요. 개별주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저번 주에 5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역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유가가 100불 이하에서 하락을 하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연 이틀 주가가 빠졌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저점을 높이는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오늘 밤 장이나 이번 주 하반기 들어서는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차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연 이틀 이어진 하락세는요, 아무래도 오늘 저녁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에 발표될 CPI 지수 발표에 우려감으로 좀 하락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수를 확인하고 뭔가 가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밤 9시 반에 발표될 CPI 지수는 최근 40년간 역대 최대 CPI 값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8%까지 자, 속속 여러 기관들에서 예상치를 내놓고 있고요. 자, 전월에 8.6%로 발표가 되었으니까 8.8%라고 발표가 되면, 그리고 그보다도 더 높게 발표가 되면 시장에 한 차례 큰 충격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 6월 소기업 낙관 지수는 89.5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월이 93.1이었는데 더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소기업 낙관 지수를 긴 시계열로 봤을 때 2018년도부터 계속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심리가 거의 2020년 초반에 그 코로나 상황과 비슷한 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미국의 상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유럽 상황은 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유럽의 경제 체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유로 달러 환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2021년 작년 초반만 하더라도요, 1유로는 1.23달러나 차지하는 그 정도의 유럽의 체력을 보여주었는데, 현재 1유로가 1달러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나토에 속해 있는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 제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러시아 역시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에너지 값이 폭등할 수 있고요. 유럽 내 물가가 치솟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경제 성장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게 이렇게 환율로 나타나고 있고요. 러시아는 유럽 전체 천연가스 사용량의 40%를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가스 사용국 독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서유럽과 연결된 이런 가스관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러시아 역시 가스를 잘 팔아야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가스관을 만들어 왔는데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도 이 가스관이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러시아가 말을 좀 안 듣는 것 같으면 우크라이나가 이 가스관을 잠가 버렸어요. 자, 서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같은 국가들이 위치해 있는데 주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많이 가스를 서유럽에 공급을 해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그때그때마다 러시아가 마음에 안 들면, 형님이 마음에 안 들면 이 가스관을 잠궈버려가지고 형님의 가스 사업을 좀 방해를 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를 타개하고자 러시아는 이 해저 터널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하려는 의지를 보여줬고, 실제 노르트 스트림을 통해서 발트해로 연결된 가스가 아니죠. 독일로 연결된 러시아로부터. 자, 이곳으로 많이 공급을 해왔는데, 자, 이 가스관을 차단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밸브를 잠그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상당히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어려운 시황 속에서는요, 역시나 기댈 수 있는 거는 기업의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번 주부터 기업 실적 발표가 속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펩시코에서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같은 금융업들의 발표가 있고, TSMC도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어제 나온 펩시코의 실적 발표를 보면요,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다 예측치를 비트하는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고, 계속해서 매출이나 주당 순이익은 좀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주당 순이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펩시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미국의 소비는 괜찮은 곳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테슬라 역시 안 좋은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암담한 상황들이요, 7월 달에 좀 피크를 칠 것 같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선 방송에서 주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발표될 CPI는 높게 나올 거고, 이에 따라서 이번 달 27일에 발표될 CPI, 금리 역시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테슬라의 2분기 실적 역시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유가가 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유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7월달 좀 조심해서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도 역시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요? 신압으로 반등이 나오기 전이 역시 가장 힘든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가을부터는 그래도 시황 개선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댈 수 있는 곳은 역시 연준의 금리 정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되고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면은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금리 인하 카드도 내년에 또 꺼내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7월달 FOMC 회의 때요,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자,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요, 시장 참여자들은 환호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11월 8일 중간 선거쯤에는요, 아무래도 연준에서는 정치에 크게 영향을 안 주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크게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올 가을부터는 그래도 시황이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7월달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면 8월부터는 테슬라의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8월 말에는 아마 주식 분할이 있을 것 같고요. 9월 30일에 AI 데이 개최가 되면서 신제품 신사업에 대한 로드맵이 나오면서 테슬라 주식에 큰 모멘텀을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주 연 이틀 하락하면서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다만 5월달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 삼각 수렴형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이 폭이 좁아지면서 향후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아마 7월 말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요,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그리고 7월 말에 테슬라 실적이 발표되고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또 상승의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 했죠. 일단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단기적으로 테슬라가 많이 빠지면 600불대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는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역시나 테슬라 주가는 싸기 때문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좀 더 모아가는 흐름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 가을부터 테슬라 주가 충분히 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변수가 하나 더 생겼어요. 바로 트위터와 법정 공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트위터 변호인 측으로부터 메일이 하나 일론 머스크에 날라왔었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좀 합의하자는 식으로 머스크에게 계약 이행을 강요를 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뭐 법정 공방까지 갈 것 같아요. 자, 왜냐면은 아직까지 머스크는 정확한 트위터의 계정 관련 정보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법정에 가면은 아무래도 트위터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크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트위터 인수를 먼저 원했던 거는 일론 머스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계약을 뭐 파기를 하게 되면, 파기가 결정이 되면은 $1 빌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페널티를 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부자로서 뭐 200조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1 빌리언 정도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 돈 주고 발을 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산다고 해서 테슬라 주식을 상당히 그래도 고점에서 팔았었죠. 뭐 6조 정도 판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5조 정도 이익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뭐 게리 블랙 의견으로 따르면 트위터는 1 빌리언을 원하는 게 아니다, 44 빌리언을 원한다는 것이죠. 44 빌리언은 트위터 주가 54불에 해당하는 주가로서 지금 현재 주가가 거기에 대비해서 30% 넘게 하락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44 빌리언의 트위터를 뭐 팔 수 있으면 상당히 큰 차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법정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일론 머스크는 게임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보스,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이 보스의 사진을 트위터에 게재를 함으로써 자기가 이길 것이다 라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정말 좀 전에 트위터 변호사 측으로부터 일론 머스크를 고소하는 고소장이 델라웨어 법정에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요. 고소장은 241페이지에 달합니다. 제가 이것을 다 읽어볼 수는 없었고요. 뭐 좀 보면요, 정말 조목조목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를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메시지 하나하나를 막 다 올려가지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속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 올린 내용들 이렇게 싣고 있고요. 주요 내용들을 읽어보면 트위터가 상당한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제기한 다음부터 계속해서 뭐 트위터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때까지 트위터의 사업을 방해했다, 트위터 주주들의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위터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 채 그냥 떠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그의 법적 책무, 그러니까 인수를 하라는 것이죠. 인수를 지금 강제를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게 계속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트위터의 비즈니스를 파괴하고 있고, 트위터의 주가를 계속 낮추는 압력을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로부터 받은 트위터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1 빌리언 가지고는 만족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공식적으로 이렇게 소장이 제시가 되면서 법정 공방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트위터는 뭐 일론 머스크로부터 받은 피해가 현재까지 막심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짓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9월까지 법정 공방을 통해 결정을 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저번 주에 5거래 영업일 동안 테슬라 주가가 올랐던 거는 트위터 인수 파기로부터 또 좋은 영향을 받은 것도 없지 않아 있었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파기한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아무튼 올 9월까지는 계속해서 트위터 딜의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테슬라 내부적인 호재도 많지만 이런 내부적인 호재를 가릴 만한 게 또 트위터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만약에 트위터의 승리로 끝난다면 테슬라 주가의 큰 하락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겠고요. 일론 머스크의 승리로 끝나면 테슬라 주가가 좀 더 반등할 수 있고, 트위터 주가는 또 한번 급락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봐야 될 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외부적으로는 좀 복잡한 상황이지만 테슬라 내부적으로는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는 2020년 상반기 미국 고급 자동차 시장 프리미엄 시장 21.6%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1등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등이라고 할 수 있는 벤츠가 상반기 미국 시장에 9만 1000대 정도를 판매한 반면에 테슬라는 미국에만 상반기 23만 대 이상을 판매를 했어요. 자, 지난해 상반기 미국 고급 자동차 시장의 테슬라 점유율은 13%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8.6%포인트가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테슬라의 지배력은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의 테슬라 뉴스를 전달해 드리자면, 테슬라의 다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는요,
차내 과열 보호 온도 조절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자동적으로요. 자동차 실내 온도를 조절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 오토 에어컨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뭐 뜨거운 곳에 파킹을 해놓으면 자동차 내부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자동차를 타게 되면 상당히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자동으로 테슬라가 조절을 해준다는 거고요. 이미 이런 기능이 테슬라 내에는 있었어요. 뭐 40도, 섭씨 40도로 자동차 내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40도 이하로 온도를 유지하는 자동 조정 기능이 있었는데, 자, 사람마다 이 온도의 수치를 다르게 하고 싶겠죠. 나는 항상 뭐 30도 이하로 자동차 온도를 조절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지금 본인 스스로 책정을 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온도에 맞게 자동차 내부 온도를 설정해 두면 그 온도를 계속해서 항상 유지를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이는 전기차가 줄 수 있는 큰 뭐 어드밴티지라고 할 수 있겠죠. 내연기관차나 에어컨을 틀려면 시동을 걸어놔야 됩니다. 시동을 안 걸어놓고 에어컨을 틀게 되면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고객 한 명 한 명의 요청을 잘 들어주고요. 이를 진짜 실제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법정 공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트위터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이것과 관련돼서 더 자세히 향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